삼도인 친구 요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3, 4번님은 매우 뛰어난 의학관에 입학해서 삼침을 구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수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격렬의 눈으로 의학을 공부하셨다.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생 상극은 여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거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것에 부침이 생기면 우리는 삼침으로 조절해 줄 수 있지요. 이것을 3, 4번님은 깨달아 아신 겁니다. 경련의 눈으로 공부하다 보니. 족구름풍 간목경과 난소암의 전이 과정, 여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 그리고 암 전이 과정을 묘사한 그림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삼침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 그러시는데, 아니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병 증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지금쯤은 최근에 몇 편 올려드린 것. 삼침이 무엇인지 나는 알 것 같아. 그러시죠? 여기 족구름풍 간목경의 유주로를 잘 봐주세요. 대돈율에서 기시해서 상행하여 불화를 얽고,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를 두루 얽고, 상행해서 폐를 거쳐서 뇌로, 눈 쪽으로, 눈으로 들어가죠. 잔가지는. 그런데요, 여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보니까 오행의 상생, 상극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의 그 기량적 작용에 의한 항상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심각한 병변이 생기는데 생명에 위협을 주는 병변이 생겨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병변으로 발전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오베리안 캔서, 그러니까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이 전이되는 과정을 보세요. 주로 확률상, 이것은 수십 년간, 수백 년까지는 아니구나. 수십 년간 서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오행의 상생, 상극의 작용임을 잘 몰랐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거의 삼침 학설과 같아요. 어쨌든 오베리안 캔서는 전이될 확률이 리버 메타스타시스, 간으로 전이되고요. 그리고 플로라, 그러니까 흉막으로 3초 부위로 전이되는데 흉막에 폐가 들어있죠. 근데 폐암으로도 발전하고 유방암으로도 발전하는 거예요. 자궁암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난소암은 간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고 폐로 전이될 확률이 높고 흉막 부위로 3초 부위로 전이되어 유방암으로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정설이에요. 물론 난소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막암으로도 전이돼요. 복막으로도 전이된다고, 또는 췌장으로도 전이돼요. 그러나 가장 많은 확률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주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대둔에서 기시한 간경은 남자로 말하면 불화를 얽고 올라가고, 여자로 말하면 여성 생식기를 얽고 올라가 흉막으로, 폐로, 그리고 뇌로 들어간다. 따라서 3, 4번님이 요결에 여자의 병을 잘 알 수 없거든 간 정격을 쓰라 하신 이유가 이러한
암전이 경로와 같은 것이 오늘날 이해되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병의 메커니즘상 여성 생식기의 병은, 남자 생식기의 병은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아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아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족섬구나 신수경과 난소암의 전이과정. 자, 우리는 신정격으로 난소발육부진을 치료할 수 있어요. 난소발육부진을 신정격으로 치료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삼침쟁이들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십시다. 족솜구나 신수경의 유주를 보면 용천혈에서 시작해서 내측으로, 종아리 내측으로, 허벅지 내측으로 들어가 또 어디를 얽습니까? 네. 남녀 생식기를 얽고 위로 상행해서 간을 거쳐서 폐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상행합니다. 그래서 목과 연결되고 귀와 연결되면서 잔가지는 뇌로 연급이 되지요. 그러니까 자궁이 헌행한 여성의 경우에 자궁에 난소에 문제가 생긴 병변 또는 암은 간 정격과 함께 여기 신정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신승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가면역증이 몹시 항진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3, 4번님은 유주로도 보셨고 그리고 육기적인 기운도 보셨어요. 그리고 병변의 원인을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정격으로 어떤 염증을 치료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비경이 혈액 속에 곰팡이며 바이러스며 세균을 전부 잡아먹습니다. 비장이 가장 커다란 림프 공개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미진해요. 그러면 간에서 마지막 마무리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한 오장육부의 기능적인 관계까지도 3, 4번이면 꿰뚫고 계셨다. 비정격을 썼더니 염증이 났더라. 네, 그 한마디로 3, 4번이면 비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항균력, 항바이러스 능력, 그리고 암세포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 신정격을 써서 솜군화를 불러일으켰다. 난소발육 부진에 간 정격과 함께 신정격을 응용하면 그야말로 그 치료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작용해서 빠른 쾌유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경맥의 유주상에 각각의 중요 장기들을 얽고 지나갈 때 그들에게 면역적인 안정을 꾀하기도 하기 때문에, 즉 육기적인 기운으로. 연력이 부족해요? 신정격을 썼더니 폐로 전이되는 것, 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삼침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조경명조 위토경과 난소암의 전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위경은 상에서 하로 흐르면서 두루두루 폐를 얽고 간을 얽고 생식기 옆을 지나 하행하지요. 충맥은 포궁에서 기하여 회음 하복부를 통과하여 배꼽의 양옆을 지나서 상행하고, 조경명경은 입의 양측에서 입술을 감싸고 충맥과는 기충렬에서 합친다. 자궁이나 하복이 냉하면 구진 건조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온경탕증을 설명하시면서 단 주석입니다. 누가? 약학박사 조필영 선생님. 이분 약사예요. 약사인데 이 글로 볼 때 이분이 누구의 제자? 3, 4번님의 제자지. 이분 평생을 약사로 사시면서 제약회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로 상한론에 의한 고방 처방을 강의하시면서 삼침은 안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이분이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삼침이에요. 삼침.
그러니까 이런 암전이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오행의 상생상극의 작용이 내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몸의 병변의 메커니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3, 4번님은 당신 자신도 림프암에 노출되었었고, 그리고 새 동생과 장조카도 암 환자였습니다. 림프암 환자였어요. 새 동생과 장조카는 의학을 깨닫기 전의 일이므로 이미 사망했고, 당신도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토론하는 방식과 같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삶침을 연구해 보니까, 아, 내가 암 환자였구나. 아, 대장 전격혈순이 나왔어. 림프암은 대장 전격증이 많구나. 그러면 대장 전격을 놓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되어서 암이 치료되는 거지? 연구하셨잖아요. 연구하셨다고요. 어떻게? 격렬의 눈으로. 격렬이 아니면 이 여신한 처리를 어찌 알까보냐. 그래서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던 내용 다시 리바이벌 아까 그 목류병 기고문처럼 리바이벌이 아니라 여기에 삶침에 핵심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귀에 따갑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삶침이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여기 오늘날 서희 삶침 학도들이 삼도인의 이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허리 통증 병증이 있는 전이성 비호직긴 림프종의 일례라는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혹 환절기에는 좌우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또 다른 서희 삶침쟁이 재발성 멘틀세포 림프종에서의 수비 림프 부종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들이 삶침쟁이들이에요.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견이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네. 이것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그 논문, 림프 수종은 인파에게 체류가 특징적인 만성적인 의학적 증상으로 조직이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3초 부위에 조직이 저체될 때는 상복이 여포하고 흉배가 무중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고는,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암 환자의 불안 및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성목고 마을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 좀 봐주세요. 우리 성목고 마을에 봉사 참여하시는 분들, 환자들 중에 70% 이상이 잠을 못 자. 그러시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스승 3, 4번님은 잠은 비교적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소연히 잠이 드나 하셨던 거 보니까. 어쨌든 엔자이어티,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늘 빠지게 된다. 그것을 3, 4번님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이미 지적하고 계십니다. 널리 약서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패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를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리 이러셨던 것이죠.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그리고 나도 죽을 뻔했어. 하구와 모태부적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대장허증이 100% 암이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글에 의하면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림프 저체가 특징이더라. 그런데 그런 환자 중에는 열격도 되며, 즉 암이 되기도 한다. 림프암뿐만이 아니라 자궁암, 난소암, 폐암, 간암 등등도 될 수 있다. 그걸 거금 452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자등제증은 이른바 풍부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늦게 깨달음이라. 경렬이 아니면 여신은 처리를 어찌 옳까보냐. 그래서 gut weakness is a cancer. 대장 허증은 암이다. 암이 될 수도 있다. 100% 암이 된다가 아니라. 그러나 3, 4번님과 세 동생의 경우는, 장조카의 경우는 암이다. 암이라는 의미에서의 대장 허증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깨달으시고 나니까 웬만한 병은 시군중국기요. 경렬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림프암이었음을 내 어찌 알았을까 보냐. 그러시죠, 사부님. 우리가 삼침을 공부할 때는 잘 모르겠거든 삼도인께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토론한 거, 삼침법은 암 치료를 위해 연구되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오늘 다시 재차 정리해드린 것이고요. 삼도인은 암 환자였습니다. 무슨 암? 림프암 환자.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대장 정격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임상 끝에 마침내 여기 삼도인 침구 요결의 중풍문, 한문, 천지운기문, 서문, 순문, 조문, 화열문, 울문, 단문, 해수문, 효처문, 학술문, 이절문, 열경문, 애영문, 구토문, 탄산문, 조잡, 애기문, 종창문, 족치문, 허선문, 광란문, 설사문, 현운문, 두통문, 위안통문, 복통문, 요통문, 협통문, 제기통문, 산기문, 각기문, 통풍문, 위증문, 이롱문, 목병문, 구병문, 후증문, 치병문, 비병문, 혈증문, 치병문, 똥구멍에 생기는 병까지 42개의 항목으로 병증을 나누고, 각 증은 여기 중풍문은 25개의 증이요, 한문은 22개, 천지운기문은 12개요, 서문은 즉 더 위에 상한 것은 6개요, 순문은 4개로, 조문은 4개로, 화열문은 5개로, 울문은 12개로, 담음문은 12개로, 해수문은 6개로, 효처문은 3개로 나누었고, 그러니까 여기 누락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누락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필사본에는 학질문은 7개요, 이질문은 3개, 열경문은 6개, 애영문은 4개, 구토문은 5개, 탄산문은 5개, 조잡, 애기문은 4개로, 종착문은 7개로, 적치문은 7개로, 허선문은 16개로, 광란문은 8개로, 설사문은 8개로, 현훈문은 6개로, 두통문은 7개로, 위안통문은 4개로, 복통문은 9개로, 요통문은 3개로, 협통문은 6개로, 제기통문은 9이요, 산기문도 9이요, 각기문은 7이요, 통풍문은 12개로, 위증문은 7이요, 이롱문은 4개요, 목병문은 23개로, 구병문은 9개로, 후증문은 5개로, 치병문은 5개로, 비병문은 7개로, 혈증문은 6개로, 똥구멍에 생기는 병은 2가지 증으로 이렇게 또 세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청주 성목구 마을에 사랑의손 테라피 하시는 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여기 우리가 만난 암 환우들이 대부분 다 걸려 있잖아. 다 걸려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분해 보면 42개가 아니에요. 수백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쉽게 깨달음을 얻으셔서 기록해 놓으신 세분한 내용들입니다. 돌아가신 최윤희 여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병, 그 고통이 홍반성 루푸스병이라고 하는 악질적인 징후에 노출되었을 때 700여 가지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하고, 또는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삼침만 완전 정복하고 나면 무설병이 없다.
자, 삼도인 침구 요결은 이렇게 위대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을 현대의학적으로, 동서의학적으로 자세히 실사고시로 해석한 책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집대성 삼경 주석이고요. 그리고 삼침의학이지요. 또 3, 4번님은 네, 상한론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좌적이 무엇인지, 간적이 무엇인지, 좌간 우폐가 무엇인지. 여러분, 간질 환자가 오른쪽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면 폐승격을 쓰고, 간질 환자가 왼쪽으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면 간승격을 써라.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쓰러지는 과정을 보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네 폐승격, 왼쪽으로 주로 쓰러지네 간승격,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좌간 우폐의 원칙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한론을 통해서. 그리고 의학적으로 우리 몸을 관찰하니까. 그래서 간질 발작이 우폐의 림프 면역과 관계되어 있으면 폐승격을 쓰셨고, 또 좌간 우폐 간적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쓰러지면 그러면 간승격을 쓰신 거예요. 그 말 안에는 그 사람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적인 메커니즘이 확인된 것이에요. 그게 요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방법대로 공부해야 돼요. 더 이상 쉬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첩경이에요. 이것이 올바로 삼침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암 전이 과정이나 또 이 시스템의 상생상극의 작용이나 거의 똑같아요. 유사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삼침 보다 경륜의 눈으로 공부합시다. 경륜의 눈으로 공부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삼침법 신마과정 치통편 이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암, 캔서와 나올레지, 캔서와 나올레지는 유방암과 삼침 역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침은요, 암 치료를 위해서 연구된 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cancer and knowledge,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또 의학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